안녕하세요, 북마더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고전소설은 용궁 부연록입니다. 용궁에 간 한생. 천마산은 송도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어서 천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천마산 골짜기에는 폭포가 있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표현이었다. 그곳은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서 일부러 먼 곳에서도 구경하러 오곤 했다. 특히 표현은 깊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는데 옛날부터 용왕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 정말 대단한 폭포군 그래. 저 모세 깊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깊긴 깊은가 본데. 구경 나온 사람들은 폭포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우리 폭포나 구경하러 가세. 그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표현이란 곳에 용왕이 산단 말이 있지. 얼마나 깊은 곳이기에 용왕님이 살까? 정말 신기한 곳인가 보네. 진짜 용왕님이 사는지 한번 구경이나 가보세. 사람들은 용왕이 산다는 전설을 듣고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뜨고 넘치는 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나라에서도 소를 잡아 이곳에 용왕님께 제사를 드렸다. 어느 마을에 한생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한생은 글을 잘 짓기로 소문이 나 그의 이름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한생은 나이도 젊고 잘생기기까지 했다. 어느 날 한생은 해가 저물도록 책을 읽고 있었다.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었더니 피곤하구나. 한생은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다. 내일 읽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다. 한생은 책장을 덮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푸드덕 푸드덕. 허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새가 날갯짓을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공중에서 커다란 것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참으로 이상하구나. 한생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방문 앞에는 푸른 옷을 입고 두건을 쓴 두 사람이 엎드려 있었다. 아니, 누구십니까? 처음 뵙는 분들인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한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저희들은 용궁에 사는 용왕님의 신하입니다. 용왕님의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사람 중 머리가 큰 사람이 정중하게 말했다. 저에게 무슨 일로? 저는 지금까지 크게 죄를 지은 일도 없었는데 저에게 무슨 벌이라도 내리려고 그러시는지요? 한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었다.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께서 글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저희 바닷속까지 널리 알려져 용왕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신하는 겁에 질린 한생을 안심시켜 주었다. 한생은 그제야 얼굴이 조금씩 풀리며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인 제가 용왕님이 사시는 바닷속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전 물이라면 질색입니다. 헤엄도 못 치고 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길이 차고 험난할 텐데 어떻게 용궁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한생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사옵니다. 선생께서는 저희만 따라오면 됩니다. 문 밖에 용궁으로 가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말이 어떻게 물속을 달릴 수 있습니까? 한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용궁으로 가는 신비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만 따라오십시오. 안전할 것입니다. 두 신하는 일어서서 한생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한생은 신하들이 이끄는 대로 문 밖으로 나갔다. 이야, 과연 대단한 말이군요. 한생의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 몰랐다. 황금으로 된 안장과 옥으로 만든 쿨레에다 안장 옆에는 붉은 비단띠가 둘러져 있었다. 눈부시게 훌륭한 말이었다. 자,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말 옆에는 붉은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동여매고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한생을 부축하여 말에 오르게 했다. 한생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말 앞에서 양산을 든 사람들이 길을 안내하고 기약대가 그 뒤를 따랐다. 이리야, 가자!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쳤다. 드디어 말이 하늘로 붕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허허, 세상에 참 희한한 말을 다 보는구나. 새처럼 말이 하늘을 날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하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구나. 한생은 새가 된 것처럼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손을 조금만 뻗으면 구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아래로 산과 들이 점처럼 보였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땅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땅이 보이지 않는구나. 여기가 대체 어디지? 한생은 어리둥절했다. 하늘 위에서 신나게 날던 말이 소리를 내며 커다란 문 앞에 멈춰섰다. 다 왔습니다. 어서 내리시지요. 신하는 말등에 앉아있는 한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생은 조심스럽게 말에서 내렸다. 커다란 문 밖에는 새우와 자라, 반개 모양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옆구리에 기다란 창과 번쩍번쩍 빛나는 금칼을 차고 있었는데 눈이 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어 소름이 오싹 끼쳤다. 한생은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들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싱긋 웃으며 머리 숙여 한생에게 절을 했다.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말소리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러웠다. 조금 뒤 2명의 동자가 나오더니 한생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2 동자는 한생을 데리고 용궁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따라간 한생은 금빛 찬란한 벽과 문, 진주로 된 장식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기가 용왕님이 계신 곳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동자는 금빛과 은빛으로 장식된 문을 열었다. 용왕은 화려한 보석이 박힌 금관을 머리에 쓰고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크고 빛나는 칼을 차고 있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지요. 용왕은 한생을 정중하게 맞아주었다. 용왕이 가리키는 의자는 옥으로 만든 것이었다. 아닙니다. 어찌 제가 용왕님이 앉으시는 의자에 앉겠습니까? 말씀만이라도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생은 머리를 숙이며 극구 사양했다. 저는 이미 선비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글솜씨를 자랑하는 선비님을 우리 용궁으로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양하지 말고 편안히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 바닥에 앉겠습니다. 한생은 용왕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래도 용왕은 뿌리치는 한생의 손을 잡으며 의자에 앉기를 부탁했다. 3번 거절을 한 뒤에 할 수 없이 한생은 의자에 앉았다. 용왕은 남쪽을 향해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는 7가지 빛깔의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의자였다. 용왕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용왕은 의자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름답게 장식된 금수레를 타고 도착한 그들은 붉은 빛의 화려한 도포를 입고 있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오. 용왕은 껄껄 웃으면서 3사람에게 말했다. 그들은 용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했다. 한생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의자에서 엉덩이만 들썩거렸다. 용왕은 그들에게 한생이 앉아있는 의자 아래에 앉기를 권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낱 선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의자에 앉겠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귀하신 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생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아닙니다. 선비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이름난 문장가라고 들었습니다. 인간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다르지만 용왕님의 높으신 뜻과 위엄을 중히 생각하여 용왕님의 말씀대로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들은 선비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세 사람은 각자 한마디씩 하며 한생에게 앉기를 권했다. 한생은 어쩔 수 없이 세 사람들보다 위쪽에 자리를 잡긴 했지만 의자에는 도저히 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의자 옆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 다들 편히 앉으십시오.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것이 제일이지요. 용왕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선비님께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용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이신지 하찮은 제가 크고 높으신 용왕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저는 글을 짓는 재주 말고는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한생은 용왕의 부탁이란 말을 듣고 어깨가 무거워졌다. 용왕은 다시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이고 말했다. 저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라 이 궁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집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에 따로 누각 한 채를 지을 계획이죠. 누각의 이름은 아름다운 모임을 하는 집이라고 가회각이라 지었습니다. 누각을 지을 목수들도 다들 모였고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 석재, 그 밖의 모든 재료들은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빠졌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생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 대들보를 올릴 때 축하하는 그럴인 상량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상량문을 지을 분을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분을 찾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선비님이 인간 세상에서 으뜸 가는 문장가란 말을 듣고 신하들을 시켜 이곳까지 모신 것입니다. 놀라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아니 제 딸을 위해 멋진 상량문을 하나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동자가 옥으로 만든 벼루와 먹, 붓을 들고 들어왔다. 자, 여기 붓과 벼루와 먹이 있습니다. 얘야, 여기 상량문을 적을 비단 한 폭을 가져오너라. 용왕은 다른 동자에게 은빛 찬란한 비단을 가져오도록 했다. 동자는 비단을 들고 와서 한생 앞에 넓게 펼쳐놓았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생은 일어나서 붓에 먹을 찍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하얀 비단에 줄줄이 써내려갔다. 그 모습은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빠르고 자연스러웠으며 글씨는 훌륭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새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 부른다. 수정과 산호들을 모아서 기둥을 세우고 조개로 제목을 삼고 용의 뼈와 난간들로 대들보를 걸었다. 발을 두르면 산빛이 푸르르고 구슬로 된 들창문을 열면 골짜기에 구름이 가득 둘러 있어라. 결혼하여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 10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행복을 누리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 그 기운이 자손 대대로 뻗어나가리. 백성들의 목마름을 죽여주는 용왕님의 공덕이 은혜로우니 검은 거북과 붉은 잉어는 날뛰며 소리치고 나무 귀신과 산의 도깨비도 나와 축하해 줄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짧은 노래를 지어서 곱게 조각한 위에 높이 걸어야겠다. 한생은 붓을 잠시 내려놓으며 다시 살며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다. 노래를 짓기 위해서였다. 대들보 동쪽에 눈을 돌려 살펴보니 드높은 산봉우리가 저 하늘에 솟았구나.
까마득한 푸른 벼랑에 시냇물이 구슬같이 빛나도다. 대들보 서쪽에 눈을 돌려 살펴보니 높은 바위 험난한 길에 산새들은 조잘거리고 깊고 맑은 저 연못은 몇 길인지 모르겠구나. 유리처럼 맑은 봄 물결이 봄빛에 어우러지네. 대들보 남쪽에 눈을 돌려 살펴보니 심리 뻗은 소나무 숲에 푸른 시내가 흐르고 있네. 푸른 유리 맑은 모양 그림자만 남겼구나. 대들보 북쪽에 눈을 돌려 살펴보니 막 솟아오르는 새벽빛에 연못물이 거울처럼 투명하네. 흰 비단이 공중에 휘날리니 하늘의 은하수가 이곳에 떨어진 것이로구나. 대들보 위에 눈을 돌려 살펴보니 푸른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가 손을 뻗으면 매만져질 것 같고 동해에 해가 뜨는 곳이 천만리나 되건만은 인간 세계는 손바닥처럼 작구나. 대들보 아래에 눈을 돌려 살펴보니 봄 들판에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며 피어오를 때 영원한 비를 이곳에 가져와서 온 세상에 담비되어 흩뿌려 주리라. 한생은 실을 다 짓고 붓과 먹 벼루를 가지런히 치워놓은 뒤에 용왕에게 보여주었다. 과연 훌륭합니다. 용왕은 그를 본 뒤 매우 기뻐하며 새 손님들에게도 보여주었다. 대단한 명필이십니다. 과연 소문대로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글은 처음입니다. 모두들 한생이 지은 글을 보고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생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다. 과찬의 말씀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헌데 이렇게 높으신 분들과 자리를 같이 했는데도 제가 미처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조남이 무엇인지 여쭈어보지 못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생은 세 사람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다. 선비님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세 분들은 모두 강을 다스리는 신들입니다. 임진강을 다스리는 조강신, 한강을 다스리는 낙하신, 예성강 아래쪽에 중요한 곳을 다스리는 병난신이지요. 이분들은 선생의 훌륭한 글을 감상하고 즐기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용왕은 새 신들을 한생에게 차례대로 소개시켜 주었다. 자, 우리 이제 놀아봅시다. 여봐라, 풍악을 울리거라. 용왕은 신하들을 시켜 즐거운 잔치를 벌이도록 했다. 잠시 후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술, 처음 보는 안주들이 잔뜩 들어왔다. 커다란 상 위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한생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생은 용왕의 황금잔에 술을 가득 부어주었다. 그리고 새 신들에게도 술을 한 잔씩 따라주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르자 풍악이 연주되었다. 머리에 꽃을 꽂고 푸른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들어왔다. 한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인간 세상에 사는 여인들과는 다르구나. 한생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여인들이 푸른 소매를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여인들은 춤을 추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랫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았다. 춤과 노래를 즐기고 있던 한생은 황홀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다운 춤과 노래였습니다. 한생은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나는 여인들을 보며 감탄했다. 여인들이 나가자 이번에는 늠름한 청년들이 왼손에 피리를, 오른손에는 일산을 들고 나왔다. 청년들은 늠름하게 춤을 추며 흥을 돋우었다. 청년들의 춤과 노래가 끝나자 용왕은 기뻐하며 술 한 잔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생과 새 신들에게 각각 따라주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군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는 뜻에서 제가 직접 옥피리를 불며 노래 한 곡 좀 뽑겠습니다.
용왕은 옥피리를 불고 수룡음을 노래했다. 풍악소리 울리는데 또 한 잔 가득 부어 기린문이 그려진 항아리에 술향기 뿜어오르네. 처량한 저 피리를 비껴쥐고 한번 불어 하늘 위의 구름을 깨끗이 걷어보는 것은 어떠하리. 용왕은 흥에 겨워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용왕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새 신들과 한생도 술기운에 온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즐거움도 한층 고조됐다. 한 선비님께서 멀리 여기까지 오셨으니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춤과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지요. 용왕은 한생과 새 신들에게 제일 먼저 개를 소개했다. 곽계사는 귀하신 손님들께 너의 재주와 노래를 보여드리거라. 용왕은 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용왕의 말이 끝나자 개는 옆으로 걸어서 가운데로 나왔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바위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요, 모래구멍에 사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속은 누르스름하고 밖은 둥글둥글합니다. 또 단단하고 굳은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죠. 저는 재주가 아주 많습니다. 저를 보고 계시면 저절로 아실 것입니다. 부인들은 저의 걸음걸이를 보고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곽계사는 앞발을 들고 자기 소개를 늘어놓았다. 그리곤 깊게 숨을 몰아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영광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흥겨운 자리가 되십시오. 곽계사는 긴 자기소개를 끝마치고 창을 길게 잡아 뽑으며 춤출 준비를 했다. 잠시 후 침을 질질 흘리며 곽계사가 눈을 커다랗게 뜨자 손과 발들이 요리조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곽계사는 더욱 세차게 온몸을 흔들어대며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비틀었다. 한생은 곽계사의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배꼽을 잡는다더니 과연 그렇군 그래. 한생은 한 손으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막았다. 세신들도 겨우 웃음을 참고 있었다. 모두들 곽계사가 추는 춤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곽계사 옆에는 수십 명의 동료들이 있었는데 곽계사의 춤에 맞춰 몸을 흔들며 여러 개의 손과 발을 흔들어댔다. 뒤로 벌렁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긴 창을 휘두르며 온몸을 찌르는 신용도 했다. 곽계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더니 갑자기 춤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광과 바다에 의지하여 구멍에서 살지언정 한번 기운을 내뿜으면 호랑이와 맞선다 해도 결코 뒤지지 않으리. 이 몸은 키가 9자나 되니 임금께 조공하기에도 넉넉하고 그 종류는 10가지나 되니 이름도 호화롭구나. 용왕님을 기쁘게 한 이 뜻깊은 모임에 발굽을 들고 빗긴 걸음걸이로 춤을 추네. 왼쪽으로 2번 돌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앞과 뒤로 달리고 뒹굴고 뛰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며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한생은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한생은 막았던 손을 떼며 크게 웃었다. 옆에 있던 세신들도 술을 마시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다. 용왕도 곽계사의 재주에 껄껄 웃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춤이군요. 개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오늘에야 개들도 저렇게 춤을 잘 출 수 있구나 새삼 생각했습니다. 듣던 대로 훌륭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한생은 용왕께 곽계사의 춤과 노래에 대해 칭찬했다. 새 신들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제 춤과 노래가 즐거우셨는지요? 여러분들께서 손뼉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곽계사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곽계사는 동료들과 옆으로 걸어서 문 밖으로 나갔다. 자, 한잔 하시지요. 용왕은 세신들과 한생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이번에는 현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왕은 현 선생을 불렀다. 바로 거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제주를 귀하신 손님들께 보여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현 선생은 꼬리를 질질 끌며 가운데로 나왔다. 저는 본래 토플에서 숨어 살며 연꽃이 펴서 놉니다. 중국 한나라 낙수라는 강에서는 그를 등에 지고 나왔으며 우임금의 공로를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현 선생은 목을 길게 빼고 한생과 새 신들을 바라보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거북은 내 일찍부터 신기하고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생은 거북에 대해서 아는 체 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보배가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장사의 힘과 기상까지도 뽐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살아서는 보배요. 죽더라도 영원한 보물이지요. 현 선생은 차근차근 자기에 대한 말을 했다. 우리들도 현 선생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현 선생의 소문도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기나긴 세월 동안 익혀왔던 숨은 재주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한강을 다스리는 신이 현 선생에게 재촉했다. 오늘은 정말 좋은 구경합니다. 현 선생, 빨리 춤과 노래를 보여주시오. 옆에 있던 임진강을 다스리는 신도 한마디 거들었다. 한생도 현 선생의 재주를 빨리 보고 싶었다. 예, 알겠습니다. 1000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마음껏 풀어보겠습니다. 저의 춤과 노래를 듣고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현 선생은 뜸을 들였다. 기를 모으기 위해 한참을 온몸에 힘을 주며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힘을 끙끙 쓰고 있는 현 선생을 보고 있자니 한생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과 흥분이 되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술로 입안을 적셨다. 술 기운이 은은하게 온몸에 퍼졌다. 야! 갑자기 커다란 기합 소리가 났다. 현 선생의 기합 소리에 새 신들과 한생은 깜짝 놀랐다. 현 선생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온몸을 움츠렸다 폈다 하며 몸속에 있는 기운을 모두 입 밖으로 내뿜어대기 시작했다. 그 기운은 현 선생의 벌린 입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 모양이 마치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빗줄기 같았다. 하얀 연기처럼 그 기운은 용왕의 방을 휘감았고 그 길이는 100여 척이나 되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길고 긴 기운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정말 신기하구나. 한생은 현 선생이 토해내는 기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옆에 있는 새 신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 선생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용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술잔을 들었다. 현 선생, 이제 그 기운을 없애주시오. 현 선생의 뜨거운 기운 때문에 방 안의 기운도 뜨거워졌소. 용왕은 계속 기운을 토하고 있는 현 선생에게 말했다. 현 선생은 용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온 방 안을 휘감았던 기운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생은 어리둥절했다. 어찌하여 이렇듯 금세 사라졌을까? 한생은 현 선생을 자세히 지켜보았다. 현 선생은 배에 힘을 주더니 콧속으로 하얀 기운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얀 연기 같은 기운은 현 선생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대단하군요. 어떻게 기를 뺐다가 다시 본래대로 집어넣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생은 용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허허,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 세상과 다른 곳이지요.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용왕은 껄껄 웃었다. 자, 계속 재주를 보시지요. 용왕은 한생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현 선생은 목을 길게 뽑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했다. 또 몸속으로 목을 집어넣기도 했다. 다리를 흔들며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다시 목을 길게 빼고 흔들며 뛰기도 했다. 갑자기 빨리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뛰기도 하면서 떼굴떼굴 방 안을 굴러다녔다. 나비처럼 사뿐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가 뒤로 물러갔다 하며 춤을 추었다. 뱅그르르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엉덩이를 흔들어대기도 했다. 한생은 현 선생의 실룩거리는 엉덩이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용왕과 새신들도 웃기 시작했다. 현 선생은 웃음소리가 들리자 더욱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한생과 새신들은 노래소리에 맞춰 손뼉을 치며 어깨춤을 추었다. 용왕은 재주를 부리는 현 선생과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는 한생과 새신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허허, 내 이런 구경은 앞으로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길이길이 간직해서 슬플 때, 괴로울 때마다 생각하고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겠습니다. 한생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현 선생에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재주를 보고 즐거워하시니 저도 영원히 선생을 잊지 않겠나이다. 현 선생은 한생과 새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한 후 천천히 물러났다. 어떻습니까? 용왕은 한생과 새신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매일 이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들도 너무 많이 웃어서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이번에는 산도깨비들과 괴물들의 재주를 구경합시다. 용왕은 산도깨비들과 괴물들을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끼르르 낄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산에 사는 도깨비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죠. 오늘 그 재주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많은 박수 바랍니다. 머리에 왕뿔이 난 산도깨비들은 왕방울만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길게 찢어진 입으로 말했다. 온몸에는 검은 털이 숭숭 나 있고 커다란 귀에는 주렁주렁 보석 귀걸이가 걸려 있었다. 옷도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 화려한 색들로 눈이 부셨다. 옆구리에는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도 매달려 있었다. 인간 세상에서도 도깨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해주셨지요. 인간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면서요. 가끔은 도깨비들이 심술을 부려서 골탕을 먹는 경우도 있다지요. 도깨비들의 재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생은 산도깨비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도깨비 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산도깨비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괴물들도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산속에 사는 괴물들입니다. 저희들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나쁜 괴물들이 아닙니다. 착하고 순한 괴물이지요.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춤과 노래로서 신나고 즐겁게 귀하신 손님들을 대접하겠습니다. 괴물들의 겉모습은 도깨비와 비슷했다. 툭 튀어나온 눈의 콧구멍은 사람의 주먹이 들어갈 만큼 크게 뚫려 있고 입은 메기 입처럼 길게 쭉 찢어져 있었다. 몸집이 황소만한 괴물도 있고 작은 괴물도 있었다. 웃을 때마다 누런이가 삐죽삐죽 보였다. 괴물들도 비단 옷을 입고 보석들로 장식하고 있었다. 도깨비들과 괴물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섰다. 그러자 한 도깨비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휘파람 소리가 나자마자 도깨비들과 괴물들은 커다란 몸집을 마구 흔들어댔다. 또 어떤 괴물은 피리를 불며 흥을 돋워주었다. 피리 소리에 맞추어 도깨비와 괴물들은 쿵쿵쿵 발을 구르며 뛰기도 하고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흔들기도 했다. 어떤 도깨비는 금방망이를 꺼내들고 휘두르며 방망이 춤을 추기도 했다. 한생은 절로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이렇게 재미있고 흥겨운 잔치는 처음이었다. 괴물과 도깨비들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쳤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도 않구나. 저렇게 신나게 잘 놀고 착해 보이는데 괴물 도깨비라니. 내가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한생은 손등을 꼬집어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깨비들과 괴물들은 신나게 춤을 추더니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했지만 듣기에는 그리 괴롭지 않았다. 신기한 용왕님이 하늘을 나실 때 천만년 긴 세월의 복을 누리시라.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즐겁게 잔치 베푸니 정말로 신성 같네. 새로 지은 노래를 부르니 구슬처럼 들리는구나. 옥돌에다 이 노래를 새겨서 길이길이 전하리라. 도깨비와 괴물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글빙글 2바퀴를 돌더니 문 밖으로 나갔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같이 즐겁고 재미난 구경은 처음입니다. 이 모두가 용왕님의 높고 높으신 은공 아닙니까?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초대해 주십시오. 한생과 새 신들은 저마다 즐거움을 표시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 선생께서도 즐거우셨는지요? 용왕은 웃음꽃이 만발하여 한생에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한생은 용왕께 절을 했다. 자,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잔칫날에 우리들도 시를 지어 이 자리를 빛냅시다. 제가 먼저 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리에 앉아있던 조강신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푸른 바다 흘러가는 그 기세여. 힘찬 물결 이는 속에 가벼운 배를 띄웠네. 구름이 흩어진 뒤에 달은 둥실 솟았구나. 밀물은 밀려오고 건들바람은 섬에 가득 불어오네. 날씨가 따뜻하니 고기들이 한가롭게 뛰어놀고 물결이 맑으니 오리떼는 자꾸 물속으로 헤엄치네. 해마다 거센 파도에 시달리던 이 몸인데 기쁘도다. 오늘 저녁 근심 걱정이 다 녹았네. 조강씨는 조용히 시를 읊더니 술을 따라 마셨다. 이번에는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낙하신이 시를 읊기 시작했다. 오색 찬란한 꽃그림자 가리고 음식들과 악기들은 질서 있게 벌려 있구나. 구름처럼 막을 친 곳에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수정으로 엮은 발이 있는 곳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구나. 성스러운 용왕님이 이 못에만 계실 것인가. 아름다운 문사는 이 자리를 빛내주는 보배라네. 긴 끈을 얻어서 지는 해를 잡아매어 이 좋은 봄 날씨에 취하도록 놀아보세. 낙하신이 끝내기가 무섭게 병란신이 그 뒤를 이었다. 용왕님이 취하시어 금빛의장 의지했네. 산안개 자욱하고 해는 이미 기울어 저녁이네. 고운춤 신기한 가락 비단 소매가 나부낄 때 맑은 노래 가늘어져서 대들보에 울려 도네. 몇몇의 외로운 인생이 이 섬 속에 보내졌는가. 오늘에야 기쁘구나. 마음껏 취해보세. 술잔을 드세. 흐르는 세월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언제나 세상 일은 속절없이 바쁘구나. 세신들은 지은 시를 용왕님께 주었다. 용왕은 매우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들의 시를 감상한 뒤 한생에게 주었다. 이렇게 훌륭한 시를 저에게 주시다니요. 한생은 용왕이 건네준 세신들의 시를 정중하게 받았다. 그리고 꿇어앉아 3번을 거듭 읽고 다시 용왕이 앞으로 나아가 세신들의 시에 대한 보답시를 지었다. 한생의 보답시에 용왕과 세신들이 크게 기뻐하자 한생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용왕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용궁의 재미있는 일들과 신기한 재주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만 궁전의 넓고 웅장함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용궁까지 왔으니 용궁 구경을 하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용궁의 이곳저곳을 구경할 수 있도록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생은 용궁 구경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거절하겠습니까? 선배님께서 원하시다면 뭐든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왕님 감사합니다. 용왕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생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 어서 나가서 구경하시지요. 용왕은 문을 열어주었다. 저희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 신들은 각자 자기가 다스리는 강으로 돌아왔다. 문 밖으로 나온 한생은 앞을 잘 볼 수 없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도 옥색 구름이 주위에 빙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한생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가 없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구름들을 말끔히 치우겠습니다. 용왕은 신하를 불렀다. 저 구름을 깨끗이 쓸어버리도록 해라. 귀하신 분께서 우리 용궁 구경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용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신하가 들어서서 입을 오므렸다 공중을 향해 힘껏 불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구름이 사라져버렸다. 신기하구나. 이제야 잘 보인다. 저렇게 넓은 세계가 있었다니. 야, 인간 세상과 다르긴 다르구나. 모래도 금으로 된 모래고 꽃과 나무들도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야. 성벽도 모두 금으로 되어 있구나. 넓게 펼쳐진 길에는 아름다운 꽃과 이름 모를 나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햇빛에 비친 금모래는 더욱 반짝거렸다. 넓고 넓은 뜰은 모두 푸른 유리가 깔려 있었고 금으로 쌓은 성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너무나 찬란해서 한생은 눈을 바로 뜰 수가 없었다. 마음 놓고 구경하시지요. 제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놓았으니 신하들이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신비로운 용궁을 구경한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황홀해지고 가슴이 뜁니다. 저를 따라서 조원지루라는 곳에 가시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다락은 처음 봅니다. 멋진 다락을 꾸미기 위해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 보시지요. 신하는 10개의 계단이 있는 곳으로 한생을 안내했다. 한생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허공에 뜬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생이 8번째 계단을 오르려 할 때였다. 안 됩니다. 그만 올라가시지요. 이곳부터는 용왕님께서만 오르십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곳 위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름 위에 계단이 솟아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신하는 한생을 말렸다. 한생은 더 오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생은 신하가 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이 건물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한생은 붕 솟아오른 뾰족 기둥에 둥근 지붕을 한 누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용왕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옷을 정돈하고 왕관을 챙기시는 곳입니다. 이 정자의 이름을 능허각이라고 하지요. 신하는 한생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신하는 한생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용왕님은 어떤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십니까? 왕관도 하늘나라에 갈 때 쓰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직접 한번 보고 싶군요. 신하는 방에 걸려있는 옷과 왕관을 보여주었다. 소매가 넓고 길며 오색 찬란한 보석들로 가득 장식이 되어 붉은 비단 옷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왕관은 금으로 만든 데다가 수정과 보석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은빛 찬란한 흰 깃털도 꽂혀 있었다. 신하는 한생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다.
그곳에 들어서니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한 보석들도 있었다. 한생은 둥근 거울같이 생긴 것에 눈길을 주었다.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요? 한생은 거울을 만지작거리며 신하에게 물었다. 그것은 번개를 만들 때 쓰는 거울입니다. 이것으로 번개를 만든단 말입니까? 참 신기하군요. 이 북들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한번 두들겨봐도 괜찮겠습니까? 이 북은 함부로 쳐선 안 됩니다. 한번 치면 100가지 물건이 다 놀라는 벼락귀신의 북이거든요. 별 희한한 북도 다 있군요. 용왕님의 분부가 있어야 북을 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물건이지요. 북 옆에는 이상한 풀잎처럼 생긴 것이 놓여 있었다. 한생은 손끝으로 그것을 만져보다가 흔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살짝 들어서 흔들어 보려고 했다. 안 됩니다. 그것도 만져선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입니다. 만일 그것을 흔들게 되면 온 산의 절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큰 나무들도 뿌리채 뽑히는 큰 산사태가 납니다. 그러니 흔들어 보고 싶어도 참으시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가끔씩 산사태나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모두 이것을 흔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군요. 정말 신기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그럼 저기 있는 물독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빗자루도 있네요. 한생은 물 항아리 옆에 있는 빗자루를 들며 물었다. 물 항아리에 시퍼런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저 보통 물 항아리 같은데 빗자루에 묻혀서 방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둔 것이 아닙니까?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생은 빗자루를 물 항아리 속에 넣으면서 생긋 웃었다. 아이고, 안 됩니다. 그것도 큰일 나는 일입니다. 빗자루에 물을 묻혀 뿌리게 되면 인간 세상에는 아주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산도 잠기고 집도 잠겨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용왕님의 명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하는 한생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런데 구름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은 보이지 않네요. 한생은 방안을 둘러본 뒤 이상하단 듯이 물었다. 그것은 용왕님의 신통력으로 만듭니다. 따로 물건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번개를 만드는 번개 대신, 우레를 만드는 우레 대신, 바람을 만드는 바람 대신, 비를 만드는 비 대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생은 모든 것이 궁금하고 신기하여 어린아이처럼 신하에게 계속 질문을 했다. 네, 그들은 모두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사시는 옥황상제님께서 특별히 감시하여 은밀한 곳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용왕님과 옥황상제님의 명령이 있게 되면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 다음 인간 세상에 뿌려줍니다. 방 안에는 이것들 말고도 신기한 물건들이 아주 많았다. 한생은 모두 다 구경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구경할 수 없었다. 저것들을 다 구경하려면 며칠 밤은 새워야겠는걸. 한생은 아쉬웠다. 자, 이쪽으로 가시지요. 신하는 한생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번에 신하가 들어간 곳에는 긴 복도가 있었다. 긴 복도를 한참 가니 행랑채가 나왔다. 행랑채 문에는 단단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이곳은 용왕님의 보물을 간직해두는 방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기에 자물쇠까지 채워놓았습니까? 저도 그 보물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희귀하고 진귀한 보물들일 것 같은데 저의 부탁이 너무 무리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곳은 용왕님만 드나드시는 곳이라서 저희들도 이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신하는 고개를 내저었다. 한생은 호기심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아쉽지만 이만 돌아가야겠습니다. 한생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문이 겹겹이 닫혀 있어서 한생은 어디가 어딘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한생은 다시 뒤돌아서서 신하를 불렀다. 좀처럼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모두 똑같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저를 용왕님이 계시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을 못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염려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지요. 한생은 신하의 뒤를 따라서 여러 개의 문을 거치고 복도와 뜰을 지나갔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본래 처음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용궁 구경은 어떠했는지요? 용왕님의 높으신 은덕으로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경치와 신기한 물건들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 용궁 구경은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제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폐만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좀 더 놀다 가시지요. 섭섭합니다.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용왕님의 은혜로 신기한 물건과 좋은 경치를 잘 구경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작별의 선물로 깨끗한 구슬 2개와 얼음으로 만든 초 2피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가시오. 얘들아, 너희들은 한선비님을 인간 세상까지 편안히 모셔다 드려라. 자, 여기 산을 뚫고 물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기구가 있으니 가지고 가거라. 용왕은 용의 뿔처럼 생긴 기다란 물건 하나를 신하에게 건네주었다. 제 등에 올라타시지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신하가 한생에게 등을 내밀며 말했다. 어떻게 등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의 등은 말등처럼 단단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반나절만 눈 감고 계시면 집에 편안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신하의 말처럼 등은 단단하고 튼튼하여 마치 말에 올라탄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자, 이제 저의 목을 잡고 눈을 감으십시오. 자, 인간 세상으로 가자. 산도 뚫어지고 물속도 갈라져라. 야! 기합 소리와 함께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둥실둥실 뭉게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았다. 눈을 떠볼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한생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어디론가 날아갔다. 거친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생의 귀에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 소리와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여긴 내 방이잖아.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한생은 자기 방에 드러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신하들은 어디로 간 걸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러나 기합 소리를 내던 신하도 등에 태워주었던 신하도 보이지 않았다. 한생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해졌다. 동쪽 하늘을 보니 해가 솟아오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새벽별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꾼 건 아닐까? 아니야.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해. 그렇다면 내가 진짜 용궁 구경도 하고 용왕님도 만나고 온 걸까? 그래. 용왕님하고 이별할 때 내게 준 선물이 있었지. 어디 보자. 한생은 급히 그것을 꺼냈다. 구슬 2개와 빙초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구나. 난 진짜로 용궁을 갔다 온 거야. 이렇게 용왕님께서 주신 선물도 있잖아. 정말 아름답구나.
한생은 맑고 투명한 구슬과 빙초 두피를 바라보며 가슴에 꼭 감싸 안았다. 한생은 그 뒤로 용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귀중한 보물처럼 생각했다. 한생이 용궁에 갔다 왔다는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다. 자네가 정말 용궁 구경을 했단 말인가? 그럼 자세히 이야기나 해주게. 용궁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주게. 친구들은 용궁 이야기를 들으려고 야단이었다. 용궁은 꿈속에서 갔다 온 걸세. 한낱 인간인 내가 어찌 용왕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피곤하니 어서들 돌아가게. 한생은 귀찮다는 듯 친구들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댔다. 그리고 용왕이 준 선물을 장롱 깊숙이 감추어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 뒤 한생은 인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욕심을 모두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산속으로 들어간 한생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 후 단 한 사람도 없었다.